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명대학교 조중모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현명하게 극복을 할 수 있으면, 예,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매출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한 번씩 TV상이나 이런 데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이라고 하죠. 언택트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매출이 느는 거는 어, 업종이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걸맞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도구라고 하겠죠. 도구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요즘에 그 전반적인 개념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기술들을 기업체에서 습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PPT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개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그 다음에 3장에서 빅데이터 획득을 위한 공동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요, 글로벌 산업 현황과 추세 제목으로 왼편에 있는 것이 2010년도에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들입니다. 기업들이죠. 보시면 월마트는 뭐죠? 마트죠. 그죠? 그 다음에 구글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서 다양한 컨텐츠 뭐를 제공해주는 기술도 있고요. 인공지능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대표적인 플랫폼 산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데고요. IBM도 일종의 물건을 파는 곳이죠. 컴퓨터나 서버급의 컴퓨터들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에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플랫폼 산업이다 들으시고 플랫폼 산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파는 곳이다. 일종의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이고요. 전자제품, 가전제품이죠. 그죠? 주로 가전제품들 만들고, 물론 의료기기도 만들고, 다양한 기계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폰, 핸드폰 회사, 그 다음에 HSBC는 은행이죠. 그 다음에 HP도 전자제품을 만드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10년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아마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원격으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다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플랫폼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도 플랫폼 산업 맞고요. 그 다음에 애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지만 정작 애플 회사에서는 핸드폰을 만들지 않고요. 외주를 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애플 회사에서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을 하고 사람들이 그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어떤 액티비티 행동들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놓습니다. 제공을 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삼성이 들어갔습니다. 삼성은 플랫폼 산업이라기보다는 제조회사죠. 근데 10위권 안에 들어간 이유는 플랫폼 산업을 하는 회사들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자그마치 5위나 한 거죠. 그 다음에 ICBC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월마트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핑 아닙니까? 이것도 은행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 전자제품 만드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토요다라든지 그 다음에 코카콜라, 그 다음에 뭡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보다폰, 뭐 이런 것들, HP 이런 것들이 순위가 밀렸고요. 요즘은 주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주로 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플랫폼의 의미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놨죠. 뭐 예를 들면 뭐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 밑에 적어놨네요. 그죠? 이런 것들인데 뭐 넷플릭스가 방금 생각이 났어요. 넷플릭스는 다양한 영화들을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TV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호는 정류장, 공항, 지하철역 등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뭐 게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은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운영체제라든지 뭐 다른 거는 유닉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같은 것들은 뭐 ISO 뭐 여러 가지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하드웨어에 상관없이 공통된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래서 자바라든지 웹브라우저 같은 것은 위에 유닉스나 윈도우에 상관없이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서비스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와 같이 공통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에어비앤비, 숙박업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어비앤비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숙박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기업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소를 제공해줬을 뿐인데 이렇게 큰 회사로
됐습니다. 그 우버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는 자동차가 없는데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든 것이죠. 예, 우버의 뭐 무인 자동차 이런 거는 뭐 제공을 해줄 수 있겠지만 아니면 기존의 뭐 택시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우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업종이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 게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서 뭐 그야말로 기존의 산업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으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한 기업으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네이버, 유튜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유튜브는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한 개입니다. 예. 자신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MIT 공대 교수님이 안드레이 교수님인데 장을 가진 자가 부의 미래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기업들이 장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놨을 뿐인데 거기에 부가 창출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용하는 도구가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또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뭐 농촌에 농부들이 아니면은 뭐 다른 모든 업종에서 이런 스마트폰 같은 인터페이스, 일종의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들 전문가들이 많이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중국인데 중국의 이분들은 일명 거지분들이 QR 코드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QR 코드를 이렇게 내놓고 동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갑자기 쓰게 됐고요. 집마다 전화기가 생기기 전에 곧장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그죠? 거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뭐 포장마차 이건 기본이겠죠, 그죠? 포장마차 같은 데서도 QR코드 사용하고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활용이 이제 인터페이스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비즈니스 모델에 좀 좋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물류창고의 로봇인데요. 여기에 물건을 실은 컨테이너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집에서 핸드폰으로 물건을 구매 버튼을 누르면 얘들이 작동을 합니다. 사람을 중간에 끼우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이 주문을 하면 공장의 로봇이 움직여서 요 다음 과정은 드론에게 갑니다. 지역에 배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드론에게 얘가 이 로봇이 배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을 드론이 실어서 그대로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이미 했고 구축을 확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넷플릭스 이런 것도 플랫폼인데 핸드폰으로 다 보고요. 이런 것들도 전부 핸드폰으로 지금 산업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예, 정의부터 보시죠.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예, 그런데 데이터가 뭐 말해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데이터가 지금 현 상황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면 효과적으로 뭐 회사 같으면 회사를 잘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며 다변화된 현대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개인 또는 그룹화된 현대사회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맞춤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잘 하게 되면 상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직장 인구, 유동인구, 매출 DB, 주요 집객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업종 분석, 인구 분석, 매출 분석, 소득, 소비,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한 사례들은 사례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비대면 언택트고요. 산업의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요즘 나오고 있는 말이고요. 예. 그 다음 무인점포가 늘고 있어서 사람을 덜 쓰게 되면 주인으로서는 좀 이익이 많이 남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매장 종사자가 지금 197만 명으로 우리나라에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종사자가 38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좀 직업이 좀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 고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마트인데 마트라고 보시면 되고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예. 동시에 고객들이 그때 물건을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계절에 무슨 물건을 샀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료가 모아지고 분석이 되고 해서 그 지역에 그 시기에 이런 제품들을 몇 개 갖다 놓자 이렇게 되면 경영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모비마트 이거는 중국 겁니다. 예, 중국 거고 그 다음에 기술은 유럽의 업체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것인데 중국 상해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에 4개의 드론이 있고요. 그 다음 솔라 패널이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있어서 그 드론을 계속해서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마트입니다. 마트인데 밑에 바퀴가 있고요. 얘가 돌아다닙니다. 예,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느 동네에 어느 곳에 가니까 어느 정도 팔리더라.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 돼서 근처에 누가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면 드론이 집에 배달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 놀랍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사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피자들의 매출액을 나타낸 것이고요. 도미노 피자가 1위네요.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 한 10수년 전에 망할 뻔했습니다. 미국에서. 예. 그런데 망하기 직전에 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그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살아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액이 1위에
해당할 만큼 빅데이터 활용을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도미노 피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고요. 예, 전국 1위고요. 예, 유소년 야구팀 대회 및 주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를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은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서 제가 스크랩을 해봤고요. 네, 소상공인에게 더 절실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이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한 번씩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요긴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여기 관련된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데이터 활용해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예. 그 다음에 고객도 모르게 빠져드는 쇼핑몰 해서 요즘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잘 이제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좀 덜 가게 되죠. 예. 그래서 한번 나도 집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자. 사용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뭐 자녀분들이나 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니 물어보고 그 주문을 한번 해보면 이제 중독성이 있는 거죠. 너무 쉽고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힘들지 한번 시작을 하면 그 편리함에 금방 젖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억대 매출액, 소상공인 성공 신화, 비결은 플랫폼 이렇게 돼 있죠. 예. 플랫폼입니다. 요즘은 그다음 하루에 전화만 200통, 명함 대신 스마트폰 등 차수리공, 예. 차수리공이 앱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더니 문의 전화도 많고 이제 일거리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 빅데이터가 1등 공신이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직원 그 이름은 AI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하려면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전처리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그것을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의 입력으로 입력합니다. 예.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어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뭐 기본적인 기계학습 같은 것들은 한번 이제 학생들을 저희 학과에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시켜보면 인공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업무가 많지는 않아요. 프로그램 할 때 굉장히 간단하고 오히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들고 프로그램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계속해서 뭐 비슷한 내용들의 기사들을 제가 나열을 하고 있네요. 급성장하는 중국 인공지능 시장, 그다음에 한중 양대 IT 기업 평균 임금, 이런 걸 비교를 하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필요성 돼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 분들도 빅데이터 전문가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좀 이렇게 만질 줄 아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 여력이 있으면 활용을 하게 될 때에 굉장히 이점이 많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적어 봤고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정부 빅데이터 전문가 5,000명 양성. 현장에선 실상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급 인력이면 아주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상권을 분석하고 이 정도면
간단하게 그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산 쪽에 졸업해 있는 학생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다지 시간도 걸리지 않고요. 심지어 소상공인이나 예, 뭐 중소기업 분들도 단기간으로 공부를 하시면 금방 예, 생각보다 매우 쉬운 편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 국가를 만들겠다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금년 초에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예, 저희 학교도 지금 특강을 하고 있고 대상은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인기가 좋아서 꽉 찼습니다. 찼고 8월 달에 있는데 지금 그거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뒷부분에 제가 포스터도 넣어놨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빅데이터 획득하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고요. 예. 구글 검색 엔진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자기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그 회사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예, 근데 거의 좀 무료로 그 귀중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좀 갈채라고나 할까? 예, 그 수준으로 가져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좀 이렇게 보상을 약간 해주는 회사도 있긴 한데, 워낙 인공지능에서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미안하지만 그 중국 쪽에서는 예,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수집 해놨는데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십시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공단이나 아니면은 단체에서 지원을 한 번씩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직접 보고 싶으시면 공공DB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가 있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해서 보면 뭐 부산의 역사 정보, 문화관광, 의료 서비스, 한국전력공사, 지역별 전기차 충전소, 뭐 기장군 산업단지 공장 현장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대부분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SV 되어 있는데 이게 엑셀 파일이고요. PDF 형식으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고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엑셀로 띄워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큰 거고요. 밑에 쭉 이렇게 있는데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나와 있고요. 회사별로 어느 단지에 있고 주소하고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업종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필요하시면 참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외국 사이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자들이 이런 개발 툴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특강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 과정에도 우리가 전자 및 의용공학부인데 전자하고 의용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이자 인공지능 개발 툴입니다.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는 것인데 이것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초보자들도 기초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유료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뭐 누구든지 자기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해보면 금방 뭐 그래프도 그려보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요번에 저희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 달 만에 합니다. 그 정도 하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 요게 지금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게 2차 교육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학생들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저는 딥러닝 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하고 딥러닝을 강좌를 맡았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8월 달에도 하니까, 신청을 해서 들어보시면 되고, 혹시나 자리가 나면 그냥 청강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다 하면 수료증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계적 추세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스마트한 방식의 기업 운영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할 필요 없이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들을 앞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 해당 지역의 데이터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별 맞춤형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인데,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 후에 적용을 하면, 웬만큼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웬만한 데이터는 다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30분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